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3월, 이때는 이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디커플링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은 함께 떨어지는, 함께 추락하는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 동조화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것을 이제 한동훈 대표의 딜레마다 이런 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국민의힘의 지지율,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로 이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28%,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0%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부정적 동조화 이렇게 부릅니다. 나쁜 커플링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두 사람이 갈등 국면을 빚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 국면을 보이는 그런 때가 한때 있었는데 이제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사태 해법을 좀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의료 사태 해법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라는 점이 이제 다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공세가 날로 확대되고 있고 강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추석 직전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 취임 이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다는 70%, 이건 역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28% 역시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63%의 지지율로 당대표 정부 여당의 그 지휘권을 확보를 한 7월 23일 전당대회 이후 당정 지지율은 지금 끊임없이 동반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지금 보시는 여기가 7월 네 번째 주, 7월 23일이 포함된 그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국민의힘은 35%, 그 다음에 대통령은 28%, 그 밑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계속 추락을 해서 28까지 내려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28에서 20까지 내려와 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파란색이죠. 3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3월 이른바 윤한 갈등, 윤한 갈등, 1차 갈등, 2차 갈등,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지난 1월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갈등을 빚었을 때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33에서 31까지 점차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방을 했었습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 이 논란이 빚어졌을 때 그걸 이제 윤한 2차 갈등이라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디커플링 현상, 윤 대통령은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올라가고 그랬었습니다. 제3자 최상병 특검법 이거 전격 제안을 한동훈 대표가 했었는데 그때도 역시 디커플링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 개인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9에서 14%까지 떨어진 반면에 이재명은 22에서 26, 이재명 대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 효과, 이것을 기대하는 것도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수 지지층의 이탈 현상도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 56%였던 것이 최근에 46%까지 1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실과 여당 의정 갈등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서울 마포대교 순찰했다든지 추석 인사 영상을 보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지금은 나오실 때가 아닙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제2부속실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이 나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면 변곡점을 만들어 바닥을 찍고 상승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의 우호적 차별화를 대통령실이 전략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우호적 차별화를 인정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호적 차별화. 네. 그런가 하면은 박상병 정치평론가 이런 말 합니다. 대선이 2년 넘게 남았는데 무턱대고 차별화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한동훈의 딜레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용산의 힘을 실자니 국민이 울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자니 당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남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말하기를 집권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는 좋든 싫든 운명 공동체다.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전략적 차별화를 주문을 했습니다. 각만 세우고 끝낼 게 아니라 싸움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응급 의료 대란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강한 차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박상병 평론가, 핵심은 차별화 자체라기보다 국민 편에 서는 행동이다. 한 대표가 의정 갈등 같은 핵심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고 안 되면 직을 던질 각오까지 해야 된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통령이 체코에 갑니다. 원전 수주 때문에 이제 가는데 며칠 안 있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은 9월 23일이 다음 월요일인데 다음 주 한동훈 대표와 만날 것이다. 이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코 순방 후 윤한 회동 이것이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새로 시동을 걸고 있는 멤버십 여기에 크게 호응을 보내주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뜨거운 그 마음에 제가 정말 감동에 감동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꼭 보답하는 그런 영상 제도 시스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멤버십 제도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